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사를 한 게 있는데 네. 그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김정은 제1노동당 제1비서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새해 2015년은 조국해방 이른덜과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덜 시대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네, 홍현익 교수님이 얘기할 때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네. 두 분이 모두 70년을 강조했는데 약간 방점은 다르네요. 예. 우리 대통령은 뭐 당연히 광복 70주년 또 분단 70주년이기 때문에 해방된 지 7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여전히 되고 있어서 통일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그 멘트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 지난해부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 또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서 통일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특히 작은 통일부터 시작해서 큰 통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가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단 70년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끝장내자는 의미로 강조를 한 것 같고요. 김정은의 오늘 신년사는 이제 분단 70주년이지만 동시에 이게 당 창건 70주년이라는 건 뭐냐면 1945년에 10월 달에 조선노동당이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창건 70주년이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꺾어지는 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신년사에서도 10월 달에 대축전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당 창건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2015년 10월 달에 대축전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 창건 70주년을 축하하는 북한 나름의 여러 가지 가시적 성과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까 조옥일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경제 발전이 필요한데 2014년, 14년 4개의 경제특구와 19개의 경제개발구를 발표를 해가지고 23개의 지역을 만들어서 외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내적 안정성과 더불어서 이제 대외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한 절실한 시점인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당 창건 70주년에 맞는 하나의 업적, 어치먼트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나마 중국하고 한국에게 경제협력의 파트너를 좀 필요로 하겠죠. 그게 아마 저는 제가 볼 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이 가장 핵심 올해 그거였는데 두 사람의 그런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남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 얘기를 보면은 우리는 교류, 소통, 그래서 신뢰를 해가지고 통일의 길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저쪽은 북남 관계에 무슨 큰 단판 이런 걸 좀 먼저 주장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큰 전제 조건을 깔고 있죠. 한마디로 말은 안 했지만 가로 속에 북한은 중국이랑 군사훈련 안 하는데 왜 한국은 미국이랑 군사훈련을 외세와 함께 군사훈련 하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은 김정은이 얘기로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남한의 체제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는데 좀 우스운 얘기죠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도 남한에게 그 체제를 따르라고 하지 않는데 남한은 왜 남한의 제도를 북한에다 심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번째 사항은 단지 그 어떤 제도 이식뿐 아니라 우리의 정부 당국자들이 이를테면은 뭐 병진 노선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면 병진 노선에는 경제 발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 실패한다니까 완전히 북한을 그냥 깔아뭉개는 듯한 느낌을 주고 인권 문제라는 건 김정은이가 생각하기엔 자기네 내정 문제인데 왜 간섭하느냐. 이렇게 하고 전단살포 같은 것도 가뜩이나 지금 나 저 30살에 그 정권 유지하기도 힘든데 주민들한테 그 저 정권 뒤엎으라고 하는 그 전단을 보내니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그 남북 정상회담이 되느냐 이런 김정은이 생각이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신뢰와 변화를 통해서 남북 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라고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끼리 합의가 두 번 큰 합의가 있어요. 6.15, 14합의. 그럼 그건 어디 갔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신뢰가 혹시나 북한에게만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북한도 우리를 안 믿고 있거든요. 그럼 북한도 우리를 믿고 있다면 나오겠죠. 우리 대통령 하시는 말씀대로 신뢰라는 게 과연 북한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우리를 신뢰 안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면 북한은 골바초프처럼 하다가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신뢰와 변화라는 게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지만 김정은이가 보기에는 이게 흡수통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 갭을 우리 정부가 메울 수 있으면 정상회담으로 가는 거고 그걸 못 메우면 아마 정상회담 가기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큰 얘기, 남북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진전이 되려면 앞으로도 난관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자, 김 교수님. 예. 오늘 김정은의 신년사 작년하고는 보면은 태도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점이 달라졌죠.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 이제 육성으로 공개적인 발언을 한 건 지금 세 번째인데요, 신년사에서. 갈수록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자신감이 더 있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오늘 거 나오는데 2012년 4월 15일에 이제 그야말로 김일성 100주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4.15 광장에서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연설하는 폼이 어색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지쳤고 힘들었고 뭐 밑에 쳐다보고 뭐 그냥 읽었던 형식이었는데 그리고 갈수록 좀 나아지는 형국이 뭐냐면 그 연습을 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 경험이 쌓인 거죠. 집권 3년 차가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택, 처형까지를 비롯해서 자기의 중요한 엘리트들에 대한 이 군기 잡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당, 정군 모두 영역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확고한 주인이다. 내가 가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는 대중 앞에 서거나 연설을 할 때도 상당한 이제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청중한테 일단 밀리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청중을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다. 내가 한 수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는 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의 오늘 신년사 읽는 과정은 정치 권력의 대내적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 그다음에 엘리트에 대한 자기의 장악력에 대한 자신감, 그런 것도 대중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조금씩 리더십 스타일에서 좀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홍 교수님, 오늘 보면은 원래 매년 새 1월 1일 날 자정 0시에 바로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시신이 안치는 금수산 태양궁역 가잖아요. 그런데 당정군 대표 고위 간부들을 많이 데리고 갔는데 오늘은 그냥 군부만 데리고 가서요? 어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작년에는 리설주하고 함께 당정군의 고위 인사들 다 데리고 갔는데 아마도 이게 추측인데 3년 동안 군부를 완전히 길들이는데 굉장히 너무 좀 지나치게 했다. 그래서 군부의 사기가 너무 죽은 거 아닌가. 그래서 군부 사기도 좀 이제 살려주려는. 그리고 역시 김정은이가 생각하기에 올해 남북관계 개선하고 북미가 대화라도 하면 결국은 사회 기강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럴 때 결국 군부의 밑받침 아래서 권력을 튼튼히 하면서 남북 대화도 하고 북미 대화도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군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군부를 데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남북 대화는 강조하지만 여전히 군부에 대한 신뢰는 확실하게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